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포인세티아,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꽃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와 관계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와 관계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포인세티아는 멕시코가 원산입니다. 멕시코 쪽이 원산이기 때문에 이 멕시코에서는 이 포인세티아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성탄화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가 어떤 나무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또 포인세티아에 재밌고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나무 포인세티아가 어떤 나무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에서 보통 만나게 되는 포인세티아는 바로 이런 종류들이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포인세티아 종류들은 이렇게 키도 작고 요 잎이 넓은 이렇게 원형에 가까운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포인세티아를 원엽, 잎이 동그랗다 해서 원엽 포인세티아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 요 식물의 이름을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 수프림이라는 아주 길고 어려운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주 길고 어려운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이름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저도 못 외워요. 저도 외우지를 못할 만큼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사람들은 이 포인세티아를 그냥 요 뒤에를 다 빼버리고 아네테 헤그 수프림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포인세티아 하고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파는 사람들도 이 긴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고 그냥 포인세티아라고 팔고 있고 사서 기르는 사람들도 화분에 기르는 사람들도 대개 다 그냥 포인세티아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포인세티아 아네테 헤그 수프림이라는 요 길다란 이름을 다 붙여줘야지 포인세티아의 정확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포인세티아 이렇게 아네테 헤그 수프림이 아닌 진짜 포인세티아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포인세티아는 이런 모습인데 보면은 요 포엽이라고 합니다. 요 빨간색의 잎처럼 꽃잎처럼 보이는 요 빨간색을 우리들은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포엽이라고 하는데 요 포엽이 요 보면은 요 아래쪽 부분도 길게 뾰족하고 끝에 부분도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여기도 끝에 부분이 길게 뾰족하고 아래쪽도 길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길게 뾰족해져서 이렇게 바속골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러한 길게 뾰족한 것을 송곳의 끝처럼 길게 뾰족해지는 것을 우리들은 바속골, 한자로는 피침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피침형의 포엽이 있고 포엽이 요 뒤쪽에 보면은 요 꽃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꽃을 감싸고 있죠.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빨간색의 잎을 우리들은 포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엽은 아주 특이하게도 이 포인세티아의 포엽은 여름에는 초록색이죠. 여름에는 초록색이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은 요게 온도가 내려가면 요 색깔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게 됩니다. 빨갛게 변하게 되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12월 달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요 포엽이 아주 새빨갛게 진홍색의 새빨간 색깔로 변신을 하죠. 새빨간색으로 변신을 하는데 요 색깔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흘렸던 피를 연상하게 한다고 해서 요 피를 연상한다고 해서 요 꽃을 요 멕시코 지방에서는 요 잎을 요 빨간 요것을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해서 이 꽃 전체를 이 꽃을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우리들이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을 크리스마스 이브 꽃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여튼 이 크리스마스 이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참 특이하죠. 이렇게 가운데에 꽃이 있고 빨간색의 포엽을 가지고 있고, 포엽이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이런 포엽을 가지고 있고, 요 꽃이 보통 한 10개 정도가 달리게 됩니다. 10개 정도가 달리는데 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요 꽃 하나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요거 벌레 2마리가 지금 여기 붙어 있는데, 요거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벌레가 있는데, 여튼 여기에는 요 꽃 하나에는 보면 요 아래쪽에가 꽃대가 되겠죠. 꽃대가 있고, 꽃대 위에는 요 꽃턱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우리말로는 꽃턱이고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화탁의 대표적인 것이 목련이죠. 백목련이나 그냥 목련에 보면 이런 꽃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인세티아도 마찬가지로 꽃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꽃턱이 있고, 꽃턱의 옆에 이렇게 새의 주둥이처럼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의 주둥이처럼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체,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샘을 뜻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샘이 되는데, 이 샘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 솟아오를 때 그것을, 물이 퐁퐁 솟아나는 곳을 우리는 샘이라고 하죠. 이렇게 물이 퐁퐁 솟아나는 물질이다 해서 요 노란색의 요 물질을 샘이 솟아나는 물질이다 해서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꽃턱의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의 수술대가 있죠. 빨간색의 수술대가 올라오고,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게 되고, 그리고 요 속에서, 요 지금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요 속에서부터 여기 아래에서부터 쭉 이렇게 꽃대가 있는데, 요게 또 암꽃의 꽃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속에는 지금 숫꽃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숫꽃이 들어있고, 숫꽃과 함께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여기 암꽃이 또 하나가 달리게 됩니다. 암꽃이 하나가 달리게 되는데, 요 꽃대의 아래쪽 부분에, 요것이 바로 밑씨를 포함하고 있는 씨방이 되겠습니다. 씨방이 되고, 빨간색의 요 암술대가 있고, 암술대는 올라가서 암술머리가 나오는데, 암술머리는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세 갈래로 갈라진 암술머리는 다시 또 두 갈래로 또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암술대 하나가 두 갈래로 또 갈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갈래로 암술머리가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요 모양이 마치 술잔처럼 생겼다 해서 이러한 꽃을 우리는 술잔 모양의 꽃차례다. 한자로는 배상화서라고 합니다. 배상화서라고 하는데, 요 배상화서, 술잔 모양 꽃차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아까 꽃턱이라고 했죠. 화탁, 꽃턱이라고 했는데, 요 꽃턱 부분에서 커다란 이런 샘물질이 달려 있는데, 요 샘물질에 이렇게 보면은, 이쪽 사진을 보면은 요 샘물질에서 요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샘물질에서 보면은 여기 액체가 솟아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체가, 물이 솟아 올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을 퐁퐁 솟아낸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샘물질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또 수술이, 이렇게 수술대가 위로 올라온 수술대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태화된 수술도 들어 있습니다. 태화가 돼서 수술이 수술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태화된 수술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 태화된 수술을 우리는 헛수술, 가짜 수술이다 해서 헛수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사진 속에서 지금
제가 그걸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하여튼 헛수술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하고 재밌고 신기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포인세티아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